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 목표가 10만원을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유독 자주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예전에 2016년도 랠리의 신화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삼성전자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2016년서부터 시작해서 당시 2만원대 초반에서 5만원대 중반까지 랠리가 상당히 또 멋졌죠. 충분한 수종 이후에 지금 이제 월봉상 보면 사실 역사 신고가 돌파가 의미가 없죠. 거의 돌파하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 어떤 분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조만간에 랠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만약이라는 세 가지 가정을 전제하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이 2200조가 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350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한 1000조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주가로 환산한다면 15만원 정도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다면 저는 이제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이미 올라섰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역시 또 글로벌 기준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잠시 후에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글로벌 주요 국가 대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다면 지금 한반도 긴장 상태에서 말 그대로 이제 지속 가능한 평화가 없다면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10만원이 아니라 15만원 그 이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은 1번, 2번, 3번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10만원에서 15만원 혹은 이제 그 이상은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애플의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200주로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345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1000조가 넘어갈 것이고 최소한 삼성전자 국적이 한국이라도 본사가 만약에 뉴욕 정도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한 1000조 정도 가치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길게 본다면 이기는 게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길게 볼 필요도 없고 조만간에 지금 시장의 어떤 역학관계를 감안한다면 하여튼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와의 주가를 이제 비교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랠리가 전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직 역사적 고점 이제 한참은 아니지만 62,800원이 최고점인데요. 보통주 기준으로 지금 한 58,000원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할인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저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저 아래 내용 보시면 연 매출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대비 비율이 1.49배에 불과하고요. TSMC는 9.66배입니다. TSMC가 과다하게 평가를 받았다기보다는 삼성전자가 너무나도 지금 사실 박하다고 보는 거죠. 글로벌 기준으로 너무나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퍼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13.2배고 TSMC가 대만의 TSMC는 23.8배입니다. 이거 역시도 저는 용납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단순한 논리를 본다면 TSMC는 이제 파운드리에 특화된 그런 기업이죠. 근데 삼성전자는 이유가 어떻간에 D램 관련해서는 이제 글로벌 독보적인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비메모리의 성장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본다면 짧게는 이제 3년, 길게 한 5년 정도 본다면 결국은 파운드리 분야,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TSMC가 결국 이제 양강 체제가 이제 구축될 가능성이 높죠. 기술력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더 나은 점이 많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우리가 D램하고 메모리와 비메모리 성장성이 있고 거기다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애플 다음에 어떤 스마트폰 강국이 되겠고요. 거기 또 디스플레이도 세계 1위 국가죠. 거기도 가전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너 TSMC 가질래 혹은 삼성전자 가질래 한다면 저는 단연코 삼성전자를 선택한다는 거죠. 이게 제가 국수지를 떠나서 삼성전자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TSMC보다 훨씬 나은 요소들이 많고요. 특히 제품 포트폴리오가 사업 포트폴리오 기가 막히게 좋죠. 자, 2분기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이 이제 53조고 영업이 1조 1000억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TSMC는 삼성전자의 4분의 1 토막도 안 돼. 12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5조거든요. 물론 영업이익률은 뭐 TSMC가 나을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는 뭐 가전이라든가 여타 이제 그 좀 채산성이 떨어진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매출이라든가 매출 기준으로 봐서는 사실 그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TSMC가 빠져갖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어떤 그 키 맞추기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하나는 TSMC는 정치 에너지 상수 추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 가파르게 TSMC를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전개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뭐 잠시 후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강조해드리고 있는 포노사피엔스 시대라는 그런 어떤 그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보게 되면 여타 종목군들은 다 재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독 삼성전자만 글로벌 시각에서 철저하게 지금 외면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을 공격적으로 사거나 뭐 테슬라를 사거나 아마존을 사는 게 부담되는 그런 섹터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재평가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요 내용도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 3차례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에서 2018년도에 만든 얘기인데, 요거를 이제 그 최재붕 교수께서 편집을 한 내용입니다. 세계 5대 기업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네 번째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구글, 아마존, 죄송합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다음에 삼성전자, 페이스북,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세계 5대 기업 중에서 4위를 기록했어요. 근데 그 최재붕 교수 얘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뇌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아마존은 이제 위고, 유통이니까. 그리고 애플은 배꼽인데, 배꼽은 이제 그 애플이 사실 애플이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열었죠. 최초로 이제 그 탄생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배꼽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 삼성전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들 이제 그 뇌라든가 혹은 심장이라든가 위라든가 다 장기에 해당이 되죠. 장기를 공급하는 회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최재분 교수께서. 그렇다면 저는 삼성전자는 4차 산업 혹은 이제 그 포노사피엔스 시대 제조 플랫폼이라는 거죠. 모든 것에는 반드시 삼성전자의 그 제품이 반도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논리로 어떤 그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준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만간에 뭐 임박이 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회원들께도 하여튼 지금 한 2주 정도가 됐습니다. 2주 정도 동안에 저희가 이제 매수하는 단계가 있는데 제일 상위 단계가 공격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잘 안 쓰거든요. 뭐 공격적으로 지금 대중들이 아직까지 의심을 하고 대중들이 범접하지 못할 때 이때 우리가 한번 크게 승부를 보자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2018년도에 포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톱 100을 발표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등 있는데 삼성전자가 7위가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유독 지금 주가만큼은 재평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선진국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뭐 G7, 뭐 G20 이런 것들은 이제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들만의 카르텔을 의미하는 거고,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저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방역 시스템 관련해서는 독보적인 어떤 뭐 비교 불가하죠. 독보적인 어떤 우리가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계기로 우리가 국민들 모두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이제 자각하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제가 예전에 무역학을 전공을 했는데 무역학에 보면은 컨트리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컨트리 리스크라는 게 뭐 말 그대로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돈을 빌려주면 돈을 못 받을 위험도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컨트리 리스크 차원에서 특히 이제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컨트리 리스크 차원에서 굉장히 좀 많이 열악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이제 리레이팅, 재평가라는 거죠. 저는 이제 재평가에서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4차 산업 관련해서 상당히 뭐 나름의 어떤 상당 부분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2분기 성장률 전망을 보면 우리가 사실 독보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뒤에 이제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가 사실 중요한 거죠. 제가 주식을 뭐 나름대로 30년을 분석해 봤는데요.
전분기 대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전분기 대비도 중요하나 전년 동기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영업이익이 100억씩을 기록했는데 매년 100억씩을 기록했는데 올해 이래서 그 2분기 영업이익이 뭐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돌발적인 어떤 그 경제 위기 때문에 1,000만 원 나왔는데 전분기에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나왔다 치죠. 그럼 전분기 대비하면 1000% 증가한 거죠. 그럼 와 무지하게 잘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언론사들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1분기 대비 성장률 이걸 많이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중국이 2분기가 전 분기 대비해서 11% 성장했어요. 이러면 중국 경제가 뭐 폭등한 거는 뭐 폭발적으로 좋아진 건가요? 그건 아니죠. 2분기도 무지하게 안 좋았는데 1분기 때는 아주 그냥 그 망하기 직전까지 안 좋았던 거죠. 자, 전 분기 대비해서 한국이 여하튼 간에 마이너스 3.3%인데 이것은 뭐 독보적인 겁니다. 자, 일본도 여러분들 그 2분기가 무지하게 안 좋았는데 1분기 때는 뭐 아주 너무나도 안 좋았던 거죠. 뭐 미국이 마이너스 9.9, 독일이 마이너스 10.1, 캐나다 11%, 프랑스가 마이너스 14%, 영국이 18%였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터닝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분기 성장률이 전년 대비 2.9%, 마이너스 2.9%. 이게 사실 정확한 거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9%를 기록해서 지금까지 2분기 GDP를 포함한 발표한 주요 선진국들 중 낙폭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등이라는 거죠. 1등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스페인이 마이너스 22%, 프랑스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던 프랑스가 뭐 마이너스 19%예요. 이탈리아는 지금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마이너스 17%, 독일이 마이너스 11%예요. 뭐 홍콩 마이너스 9%, 싱가포르 마이너스 12%. 자, 지금 이제 요 내용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두 번째 가정입니다.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삼성전자 역시도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자, OECD 35개국인데 제가 30개국만 제가 지금 캡처를 잡았습니다. 부채 비율 순위. 일본이 지금 제일 높아요. 237%인데요. GDP 대비해서. 일본은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최근에 현 그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재정을 지금 이제 풀 재정도 없어요. 헬리콥터 뭐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찍어낸다 그러죠. 빚이 많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가 184%, 이탈리아가 132%. 이탈리아 여러분들 지금 요 다음 자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만간에 저는 뭐 빠르면은 뭐 한 2년 정도 내에 이탈리아를 우리가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탈리아가 지금 G7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포르투갈 우리가 선진국으로 아는데 포르투갈 우리보다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 미국이 104%. 미국은 그래도 뭐 기축통화를 갖고 있어요.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뭐 사실 좀 의미가 없어요. 뭐 벨기에가 100%.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50% 기준을 많이 보고 50%가 넘어가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고 하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볼까요? 37.92%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너무나도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총생산 순위를 한번 2019년도 기준입니다. 자, 미국이 1등이고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지금 7위고 우리가 캐나다, 러시아에서 이제 10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뭐 러시아, 캐나다하고 이제 같은 반열이고 원래 2018년도는 우리도 1조 7천억 대였어요. 1조 7,200억 대였거든요. 9위였어요. 근데 하여튼 빠르면 한 2년 내에 우리가 이탈리아를 따라잡으면서 뭐 프랑스, 영국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다가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탈리아 제가 그냥 한번 이탈리아 증시를 캡처를 잡아봤는데 이탈리아는 지금 형편없습니다. 이탈리아는 그 재정 적자도 굉장히 심하죠. 뭐 관료들의 뭐 부정도 심하다고 그러는데요. 도덕적 해이도 굉장히 크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과거에 제국을 한번 경험해봤던 나라들이, 물론 이제 보이지 않는 힘도 작용하지만,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일본도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장이 안 된 기업들 중에서 매출 기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1조 원 기업을 의미하는 거죠. 보면은, 미국이 216개로 세계 최고입니다. 거의 뭐 전체 뭐 50%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104개,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 23개. 영국이 지금 굉장히 강국이에요. 인디아가 19개, 19개, 그 다음에 독일이 12개고 한국이 10개인데 11개가 정상입니다. 11개가. 우리가 보면
6이죠. 1, 2, 3, 4, 5, 6입니다. 브라질도 의외로 많습니다. 브라질, 이스라엘, 뭐 프랑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많네요. 일본은 3개에 불과한 거예요. 유니콘 기업은 이게 사실 그 나라의 어떤 그 성장 속도라든가 성장력의 어떤 뭐 지표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미국이 53%, 중국이 22%, 기타가 12%, 그리고 인도가 5%, 영국이 4%, 한국이 2%입니다. 독일하고 이제 비슷하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선진국에 바짝 다가서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아닌가 싶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정이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다면, 요 통일은 대박이다. 이거는 뭐냐면, 정확한 건 아닌데, 2008년도 신창민 교수라고 중앙대 교수였는데, 이분이 당시 그 노무현 정부 용역을 받아서 쓴 논문을 책으로 만든 건데요. 제가 이 책도 다 읽고 아주 의미 있게 읽었는데, 하여튼 이 책 안에 보면, 만약에 통일이 되면 한국 경제가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 10년, 연평균 성장이 10%고 또 10년 이상 이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또 우리가 흔히 통일 비용을 많이 얘기합니다. 보수에서는. 그런데 통일 비용을 투자라고 이제 생각하자는 거죠. 투자라고. 여하튼 간에 컨트리 리스크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열 수 있는 한반도가 뭐 우리가 통일은 아니라도 뭐 저도 뭐 통일까지는 뭐 그건 나중에 가서 할 얘기고 지금은 영구적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여튼 그것도 현 정부 내 임기가 지금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상당 부분 가시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북 테마주들도 계속해서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뚱땡이가 나와 있는데, 제가 저도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관상을 볼 줄 알아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미디 프로죠. 그런 개그 프로에 같이 나오는 게 딱 맞는 상이라고 봐요. 본인도 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자, 지금 히토류 매장국 순인데요. 뭐, 보고서들이 많습니다. 지금 히토류 매장국이 이제 중국이 8,900만 톤으로 1위고, 북한이 4,800만 톤인데, 어떤 보고서, 영국에 나온 제가 그것도 캡처를 잡았는데, 나중에 뭐 기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전 세계 히토류의 3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 위에 뭡니까? 까먹었네요. 하여튼 평양 근처가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평양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평양이 기름 위에 뜨고 있다고 그래요. 기름. 원유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포.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지금 주봉인데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제 보통주 기준으로 57,000원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고, 일봉 보면은 이제 돌파갭 지지선이거든요. 제가 갭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참 잘 의미 있게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가격대에서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을 주고, 지금 뭐 전기차라든가 뭐 하여튼 비대면이라든가 이쪽으로 매기가 분산이 되고 있는데, 삼성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된다면 또 상황이 틀려지겠죠. 시장의 절대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 것처럼 삼성전자 움직이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중심의 어떤 강력한 생태계가 이제 구축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봅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문자 회원 모집을 안내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2개월 55만원 회원은 이제 모집을 이제 안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경에 이제 중단할 예정입니다.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가입하시면은 전화를 좀 오래 해드립니다. 뭐 성공 투자로서부터 뭐 포트폴리오 전반까지 다 말씀드리는데, 이 많다 보니까 가입하신 분들한테도 좀 아무래도 영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간을 좀 4개월 정도 단위로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충실하게 가입하신 분들께는 좀 충실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